데카메론. 미녀를 탐하는 의사를 분뇨 구덩이에 처박은 두 화가. 피렌체 사람들은 재판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공증인이 되면 볼로냐에서 헐렁헐렁하고 긴 옷을 입거나 새빨간 옷에 다람쥐 가죽 모자를 쓰거나 그 밖에 어마어마한 차림새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학문보다도 물려받은 재산덕을 톡톡히 본 시몬의 다빌라 선생이 새빨간 옷에 폭넓은 리본을 늘어뜨린 모자를 쓰고 의학 박사가 되어 돌아온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갓 돌아온 이 시몬의 선생에게는 여러 묘한 버릇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리를 지나는 사람을 보면 누구냐고 하인에게 묻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야릇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치 통행인의 차림새로 약을 조제해야 한다는 듯이 그것을 외우고 기억에 새겨두는 것이었는데 특히 그의 관심을 끈 사람들 중에 부팔마코와 브루노라는 두 화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행동을 같이 했는데 의사 선생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고 의사의 눈에는 두 사람이 세상사에는 아랑곳 없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비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들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뱅이 화가라는 것을 알아냈고 정말로 가난하다면 저토록 즐거울 수 없다고 생각해 능청스러운 작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뒷구멍에서 딴 벌이를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두 사람과 친해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동안 브루노와 우선 사귀게 되었는데 브루노는 이 의사가 똑똑치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장기로 삼는 엉터리 이야기를 들려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의사 쪽에서도 그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재미가 있어 그가 없으면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었는데 몇 번인가 식사에 초대하는 동안 이쯤 되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와 부팔마코가 가난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지 놀라우며 까닭을 가르쳐주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브루노는 의사의 말을 듣자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질문도 다 한다며 웃음이 나왔는데 어리석은 질문에 어울리는 대답을 해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는 친구 사이고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다 털어놓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나 쥐꼬리만한 땅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우리가 매일 쓰는 물값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약탈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남에게는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즐겁게 손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은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의사는 이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눈이 둥그레져서 아무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않을 테니 약탈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가르쳐달라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브루노는 절대 비밀에 속하는 일로 그것이 알려지면 자신은 파멸해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하는데 몬테소네의 십자가에 절대로 비밀을 지킨다고 맹세하면 약속을 믿고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의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브루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이 시에 스코틀랜드 태생으로 마이클 스코트라고 하는 강신술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는 당시 많은 귀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피렌체를 떠날 때 사람들의 청을 받아들여 유능한 제자 두 사람을 남기고 가면서 존경에 맞지 않던 귀족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모조리 들어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귀족들에게 은밀한 사랑의 다리 역할도 해주고 다른 일도 해주면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25명쯤으로 모임을 조직해 적어도 한 달에 2번 작정한 장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회원들은 모이면 저마다 자기들의 소원을 말했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안으로 당장 그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었는데 부팔마코와 나는 이 두 사람과 친교를 맺고 있어 모임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그곳의 회원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식사하는 큰 홀과 안락의자 쿠션의 호화로움, 왕실풍의 훌륭한 식탁의 호사스러움은 누구라도 놀라 자빠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즐거움 중에서도 최대의 것은 미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남자가 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 어디서나 달려오니까요.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르바니카의 귀부인과 바스크의 여왕, 술탄의 왕비와 오스베크의 황후, 노르니에카의 찬찬페라, 베를린 촌내의 세미스탄테,
나르시아의 스칼페드라 등의 부인입니다. 다음이 볼만한데 그녀들은 과자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두어 가지 춤을 추고 자기를 원하는 상대방 남자와 각기 침실로 갑니다. 그 침실이라는 것이 황홀경이라고나 할까요? 꼭 천국을 떠올리게 하는 침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맛있는 국물을 마시는 것은 부팔마코와 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부팔마코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인인 프랑스의 여왕을, 그리고 나는 영국 여왕을 몇 번이나 오게 했기 때문이며, 게다가 그녀들이 우리들 이외의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별도로 하고서도 우리는 금화 2000이나 3000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 우리는 이 일을 속된 말로 일부러 약탈하러 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행복한 선생님, 내가 약탈하러 간다고 하는 의미를 아셨습니까? 이런 일을 얼마나 내가 비밀로 해두고 싶었는가도 아셨을 줄 압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의사라고는 해도 어린아이의 비듬이나 가려움증 정도밖에 치료할 줄 모르는 선생은 브루노의 말을 진짜로 믿었고 그 모임에 참가했으면 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더욱 브루노와 친교를 계속하며 아침 저녁으로 식사에 초대하는 등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고, 이런 교제를 계속하는 동안에 선생은 브루노 없이는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브루노는 일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사의 친절을 받기만 하고 보답이 없으면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생각할까봐 의사의 응접실에 사순절 그림을 그려 붙였고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젯밤도 그 모임에 다녀왔습니다만 그 영국 여왕이 어째 좀 실증이 나기 시작해서 타타르 대왕의 구메드라를 불러 달라고 했지요. 참 눈부신 미인이었는데 그 여자라면 틀림없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약도 관장도 고약도 잊어버리게 해버릴 겁니다. 이렇게 브루노는 의사 선생에 불붙는 마음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말을 거듭 들려주곤 했는데, 마침 어느 날 밤 선생은 상대방도 자기를 친구로 여기리라 믿고 단둘이라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믿는 마음으로 자네에게 무슨 부탁의 말을 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라지 말아주게.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의 그 즐거운 모임 이야기를 들은 뒤로 나도 거기에 참가했으면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다른 소망은 아무것도 없을 정도야. 모임에 참가해서 내가 몇 해 전에 카카빈칠리에서 만난 자네가 이제까지 본 적도 없는 최고의 미인을 불러올 수 없다면 자네가 나를 놀렸다고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맹세코 그녀가 나를 받아들이게 그녀에게 볼로냐 은화천립을 주겠다고 했네. 그런데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았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청하는 바인데 어떻게 하면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또 내가 그럴 수 있도록 자네도 좀 애써달라는 것일세.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네는 사실 나같이 선량하고 믿음직스런 훌륭한 회원을 하나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은 나로서는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위해서 힘써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해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는 달리 없습니다. 선생님은 위대하고 현명하신 신념을 걸고 비밀을 굳게 지키신다고 내게 약속해 주셨으니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우리 모임에는 회장이 한 사람, 고문이 둘인데 모두 6개월마다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틀림없이 부팔마코가 회장이 되고 내가 고문이 되기로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회장이 되면 대단한 권한이 주어지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입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되도록 부팔마코와 친해져 그를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선생님의 그 명석한 두뇌와 갖고 계신 훌륭한 물건으로 마음을 잡아놓으면 모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하는 일은 한결 수월하게 됩니다. 내가 선생님 말씀은 좋게 전하고 있어 지금도 그는 선생님에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뒤에 브루노는 부팔마코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고, 부팔마코는 이 천치 선생에게서 손님으로 초대받을 날을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습니다. 한편 의사는 어떻게든 약탈하러 가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렸으므로 지체 않고 부팔마코를 친구로 삼는 일에 성공해 세상에 드문 훌륭한 만찬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사처럼 점잔을 빼며 여러 요리를 대접받았고
초대받지 않았을 때도 어슬렁어슬렁 찾아가 그 집에 눌러붙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은 이제 슬슬 이야기를 붙여도 좋을 시기라고 생각하고 브루노에게 말했을 때와 같이 부팔마코에게 말하자 부팔마코는 느닷없이 화를 내면서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파시냐노에 신께 맹세코 말하지만 이놈 브루노야. 내 놈의 코빼기가 뒤꿈치에 가서 붙을 만큼 두들겨 패야 알겠느냐. 배신자 같은 이라고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건 너밖에 없으렸다. 그러자 의사는 다른 데서 들었노라고 브루노를 감쌌고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아 상대를 달랜 끝에 부팔마코는 의사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이뤄지자 두 사람에 대한 의사의 태도는 더욱 정중해졌는데 두 사람은 재미있어 하면서 지독히 허무하고 맹랑한 엉터리 짓을 꾸몄습니다. 10일날이 백작 부인을 정사의 상대로 안겨줄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의사가 그 백작 부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부팔마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몬의 선생. 그분은 참으로 의젓한 부인으로 이 세상에 그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 프란체스코파의 신부들도 캐스터네츠를 치면서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인이 외출하거나 하시면 심지어 미행을 한다 해도 이내 알려져 버립니다. 그런데 부인은 어느 날 밤에 잠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발을 씻기도 할 겸 아르노 강으로 나가셨고 선생님 댁 앞을 지나쳐 가신 것은 바로 어젯밤의 일입니다. 그러니 카카빈칠리 여인의 일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잘 되기만 하면 이 훌륭한 백작 부인의 부드러운 품 안에 선생님을 안기게 해드리겠습니다. 볼로냐에서 태어나고 자란 의사 선생은 그런 말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와 같은 부인이라면 만족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런 엉터리 짓을 한 뒤에 두 화가는 선생님은 입회가 허락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침내 회원이 모인다는 날 밤이 되자 의사는 두 사람을 식사에 초대했고 식사가 끝나자 그 모임에 가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부팔마코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크게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 선생님은 사람들이 잠들었을 즈음에 가장 훌륭한 옷을 차려입고 산타마리아 노벨라 사원 밖에 최근에 새로 봉분한 무덤 중 하나에 걸터 앉아 계십시오. 그것은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명예로운 회원으로서 회원들 앞에 선을 보이기 때문이고 선생님은 귀족이시니까 백작 부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선생을 목욕의 기사로 뽑고자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가 보내는 영접의 사자가 선생님을 맞으러 갈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계십시오. 영접의 사자라는 것은 뿔이 토친 크지 않은 검은 짐승으로 그 짐승은 선생님 눈앞의 광장을 무서운 기세로 뛰어 돌아다니며 선생님을 놀래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가만히 다가올 텐데 다가오면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덤에서 내려와 신이나 성자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 짐승의 등에 올라타십시오. 타셨거든 가슴에 팔짱을 끼고 짐승을 붙잡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짐승은 천천히 걸어서 우리에게로 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선생님께서 무서워하며 신이나 성인의 이름을 외우거나 하면 짐승은 선생님을 내던지거나 혹은 몸을 흔들어 선생님에게 부린 꼴을 보여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생각하시거든 묘지로 가지 않으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이윽고 두 사람이 돌아가고 밤이 깊어지자 의사는 구실을 붙여 아내는 집에 남아있게 하고 몰래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은 다음 밖으로 나가 가르쳐준 대로 무덤 하나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은 몹시 추웠으므로 선생은 대리석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짐승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몸집이 크고 완강하게 생긴 부팔마코는 가면을 구해 얼굴에 쓰고 또 검은 모피를 뒤집어 입어 곰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사원의 새 광장으로 갔고 브루노는 꼴을 살펴보려고 뒤를 따라갔는데 부팔마코는 의사 선생이 와 있는 것을 보자 온 광장을 뛰고 미친 듯 코를 풀기도 하고 어흥어흥 짖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원래 무서움을 타는 계집애보다 더 겁이 많은 작자라 머리털이 하늘로 뻗치고 몸이 덜덜덜 떨렸지만 두 사람에게서 들은 훌륭한 것들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차츰 강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앞에서 미쳐 날뛰던 부팔마코는 의사가 앉아있는 무덤 쪽으로 다가가 다소곳이 섰는데 떨려서 망설이던 의사는 무덤에서 내려와 작은 소리로 신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하면서 짐승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완전히 걸터앉아 떨면서도 지시받은 대로 가슴에 팔짱을 끼고
모든 것을 짐승에게 맡겼는데 짐승이 된 부팔마코는 산타마리아 델라 스칼라 사원 쪽으로 조용히 기어가 리플레 수녀원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그 근처에는 농민들이 밭에 거름을 주기 위해 분뇨 구덩이가 많이 있었는데 부팔마코는 분뇨 구덩이에 하나에 다가가자 때는 왔노라고 하면서 의사의 한쪽 다리를 붙잡고 등을 쳐서 거름 구덩이에 쳐박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미치광이처럼 어흥어흥 짖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면서 산타마리아 델라 스칼라 사원을 지나 오니산티 초원을 향해 가자 그곳에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내뺀 브루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허리를 잡고 웃고 법석을 떨면서 의사 선생이 어떤 모양으로 걸음투성이가 되었는가를 보려고 멀리서 발도둠하여 쳐다보았는데 의사는 떨어진 장소가 얼마나 더러운 곳인가를 깨닫자 기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발을 올려놓았는가 하면 다른 한쪽 발이 쭉 미끄러져 도로 풍덩 떨어져 들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분뇨투성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입에 들어가기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선생은 두 손으로 분뇨를 닦고 어디다 호소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문을 두드렸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부인이 어떤 악인에게도 퍼붓지 못할 정도의 욕설을 마구 퍼부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 되자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그림 물감으로 온몸에 멍을 그리고 의사의 집으로 왔는데 의사는 벌써 일어나 있었고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짜고 온 대로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시오. 사람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소? 우리는 선생에게 명예와 쾌락을 주려고 했는데 선생이 우리에게 보답한 것은 개돼지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으니 선생의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어쩌녁 우리는 실컷 매를 맞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선생을 입회시키려던 모임에서 하마터면 쫓겨날 뻔했다고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우리 몸뚱이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시오. 이렇게 말하고 두 사람은 어두운 쪽을 향해 가슴을 열어 물감으로 그린 퍼런 멍을 보이고 얼른 다시 여몄는데 의사는 잘못했노라고 사죄하고 자기가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쳐넣어졌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선생이 아르노 강에 빠져버렸으면 했습니다. 왜 선생은 신이나 성인의 구원을 빌었나요? 미리 일러두지 않았소. 맹세코 구원을 빌지 않았소. 뭐시라고요? 빌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지 빌었다던데. 우리 사자가 선생은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면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겁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은 이번에 우리를 보기 좋게 골탕 먹였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걸요. 우리는 이에 상당한 보복을 하고야 말 테니까. 의사 선생은 열심히 사죄하고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 갖은 말로 두 사람을 달랬고 자기의 볼성 사나운 사건을 퍼뜨릴까 염려해 두 사람에게 계속 극진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미녀를 탐하는 의사를 분뇨 구덩이에 처박은 두 화가였습니다.